여러분, 냉장고 속에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가 어떤 밤에는 조용히 심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닌데 그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그 채소 때문에 다음날 아침 갑자기 말이 꼬이고 팔이 안 올라가고 걸음이 휘청거리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채소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하지만 수십 년 환자를 보니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채소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심장과 혈관을 평생 지켜온 김현우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났던 놀랍고도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건강의 대명사인 채소.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 순간 혈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체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혈액은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채소들을 안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은 더 안전하고 든든해질 겁니다. 혹시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채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 그 이름은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는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던 익숙한 나물이고 또 외국에서는 스위스 차드라 불리며 지중해 식단의 대표 음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건강해 보입니다. 넓고 싱싱한 잎사귀, 붉은 줄기, 초록 줄기, 색깔도 곱고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근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옥살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옥살레이트는 원래 식물 속에 자연스레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칼슘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만나면 작은 돌가루 같은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혈관 속에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혈전이 잘 생기고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70대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근대나물을 드셨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와 비타민 D 보충제도 꾸준히 드셨죠. 저를 찾아온 이유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혈관의 석회화가 빠르게 진행됐던 겁니다. 원인은 바로 근대와 칼슘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대가 마치 위험한 채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근대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을 알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근대를 제대로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대를 살 때는 잎이 넓고 두껍고 색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줄기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붉은 줄기가 선명하면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근대는 수분이 많아서 그냥 두면 금방 시들죠? 씻지 말고 그대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채소칸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일 정도는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두고 싶다면 데친 뒤에 물기를 꼭 짜서 소분해서 냉동하면 됩니다. 먹을 때 꺼내어 볶거나 국에 넣으면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대는 꼭 데쳐야 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둘째, 칼슘제와 함께 먹지 마세요. 아침에 칼슘제를 드셨다면 근대는 점심 이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몇 시간 간격을 두면 결정체가 형성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대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는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 밖으로 쉽게 나가서 혈관에 쌓이지 않습니다. 넷째,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밤에 근대를 많이 먹으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뇌졸중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근대는 점심 식사 때 드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한 끼에 작은 그릇 한 접시, 주 2,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마늘, 참깨 같은 향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옥살레이트 흡수도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지키셔도 근대는 오히려 혈관을 돕는 좋은 채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은밀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식탁 위에서 근대가 안전한 친구가 되도록 꼭 이 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채소는 아마도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철분이 많다, 빈혈에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건강에 최고다, 이런 말들 떠오르시죠? 저도 어릴 적에는 만화 속 뽀빠이를 보면서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솟는구나,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김밥에도 꼭 들어가고 나물 반찬에도 국에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금치가 때로는 조용히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칼슘과 만나면 돌가루 같은 결정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몸에서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다른 것과 만날 때 생깁니다. 칼슘이나 고용량의 비타민 D, 거의 모든 60세 이상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것과 함께 섭취되면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손잡고 돌가루 같은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결국 피가 잘 흐르지 못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0을 넘긴 할머니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진심이셨어요. 워낙 나물 반찬을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금치를 좋아하셨습니다. 시금치국, 시금치무침, 김밥에도 시금치는 빠지지 않았죠.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드셨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와 비타민 D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문제 없었지만 몇 년 지나자 혈관이 굳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생활 습관이 특별히 나쁜 것도 없었어요. 술도 안 하고 운동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금치와 보충제를 같이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만난 60대 남성입니다. 직장 은퇴 후 건강을 지킨다며 채식 위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좋아해 하루에도 2~3번씩 드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 온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굳어 있었는데 생활 습관은 모범적이었어요. 원인은 지나친 시금치 섭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채소가 잘못된 조합과 습관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알면 시금치는 영양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입니다. 시금치는 꼭 데치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국이나 나물로 드실 때 이 과정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약과의 시간 간격입니다. 칼슘제나 비타민 D를 아침에 드셨다면 시금치는 점심 이후에 드세요. 최소 3~4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결정체가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 조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반찬 접시 하나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대접 가득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수분 보충입니다. 시금치를 먹은 날은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옥살레이트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혈관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시금치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초록빛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너무 질기거나 시든 건 피해야 합니다. 보관은 씻지 말고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에 넣고 냉장고에 두세요.
이틀 정도는 싱싱합니다. 오래 두고 싶다면 데쳐서 소분해 냉동하면 됩니다. 조리할 때는 참깨, 들기름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고소한 맛도 나고 옥살레이트 흡수도 줄어듭니다. 국이나 볶음, 무침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금치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약과 함께 먹고 밤늦게 먹고 물 안 마시고 이런 습관이 위험을 부릅니다. 여전히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면역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끊지 마시고 지혜롭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식사 때 시금치 반찬을 드시고 식후 바로 약을 드시나요? 뇌졸중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익숙한 채소, 감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감자는 참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함께했던 채소입니다. 찌개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들어가고, 간식으로도 튀겨 먹고, 쪄서 먹기도 하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젊었을 때 보릿고개 시절에 감자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대표적인 채소가 바로 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자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감자 속에는 옥살레이트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만나면 작은 결정체를 만들고 혈관 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칼슘제,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자는 가지과 채소입니다. 가지, 토마토, 고추와 같은 그 부류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는 솔라닌과 티라민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많이 먹으면 신경과 위장에 부담을 주고 티라민은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면 이 성분들이 은밀하게 작용해 두통, 어지럼증, 말이 꼬이는 증상, 심지어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72세 어르신이 저녁 늦게 감자튀김을 간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아침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팔이 무겁다고 오셨습니다. 뇌혈관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검사해보니 실제로 혈전이 생기진 않았지만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혈압이 출렁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밤마다 감자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좋아하셨지만 점점 아침마다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밤중에 감자를 먹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감자는 분명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밤에 먹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밤에는 활동이 거의 없고 몸이 쉬어야 하는데 감자 속 전분이 혈당을 확 올립니다. 잠시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놀라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이 흔들리고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 출출하다고 감자 간식 드신 적 있나요? 튀김, 스낵, 심지어 삶은 감자라도 밤에는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낮에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몸이 충분히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잘 쓰게 됩니다. 둘째, 칼슘제와 시간 간격을 두세요. 칼슘제, 비타민 D를 아침에 드셨다면 감자는 최소 몇 시간 뒤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튀김보다는 찌거나 구워 드세요. 기름에 튀기면 혈당뿐 아니라 지방까지 겹쳐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넷째, 양을 줄이세요. 한 번에 큰 접시 가득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주먹만한 크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물과 함께 드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옥살레이트가 몸 밖으로 배출돼 결정체가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르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껍질이 매끈하고 눈이 많이 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녹색이 돌거나 싹이 난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 감자에는 솔라닌이 더 많습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맛도 달라지고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조리할 때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싹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삶거나 찔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로 맛을 내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자는 좋은 채소입니다. 비타민C도 많고 포만감도 주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은밀하게 혈관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 약을 드시면서 감자를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적당한 양으로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감자는 여전히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밤 늦게 약과 함께 튀겨서 많이 드신다면 그 순간 감자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대, 시금치, 감자 이 세 가지 채소를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혈관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대는 옥살레이트가 많아 칼슘제와 만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낮에 데쳐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여전히 귀한 영양원이 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칼슘제, 비타민 D와 동시에 먹으면 결정체가 생겨 혈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간격을 두고 조리법만 지켜도 든든한 친구로 남습니다. 감자는 익숙하고 달콤한 채소지만 밤에 먹으면 혈당이 요동치고 솔라닌, 티라민이 혈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점심에 적당량을 삶아 먹는다면 건강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채소가 위험하다 아니다. 흑백처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이 말이 틀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올바른 시간에 내 몸에 맞게 먹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몸이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경우.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 약이 되는 밥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을 지키세요. 밤이 아니라 낮에 몸이 활동할 때 드세요.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도 편안합니다. 둘째, 약과 간격을 두세요. 칼슘제, 비타민 D, 항응고제, 이런 약들과 채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간을 나누세요. 셋째, 양을 지키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그릇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일정하게 드시는 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혹시 공감되셨나요? 내 냉장고 속 채소가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채소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습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줄 작은 습관,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약을 드실 때 시금치 반찬을 옆에 둘지 말지, 저녁 늦게 감자를 간식으로 집을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을 바꿉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미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주방에 가셔서 냉장고 속 채소를 한번 보세요. 근데 시금치, 감자 어떻게 드시고 계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시간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양을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밥상과 건강 사이 그 조용한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은 71살 의사 김현우였습니다.